4승 3패. 네. 이 시리즈는 1997년 이후 28년 동안의 어떤 챔프전 시리즈 중에 최고의 명승부 시리즈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우승을 차지한 LG 정말 대단했고요. 그렇죠. SK도 너무너무 잘 싸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더 이제 이거를 좀 B급으로 표현하면 변태 시리즈였다. 아무도 예상할 수가 없었다. 그렇죠. 이 시리즈는. 그렇죠. 네. 아니, 사실 3연승 후 3연패 이게 서로 반복되는데 야, 이거 나오는 자체가 사실 확률적으로 되게 낮아요. 처음이죠. 네. 네, 처음이죠. 처음이죠. 네. 네.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종종 이제 7차전 가는 거야 보지만 그러니까 사실 어떤 팀이 3연승을 했다는 그만큼 압도적이라는 건데 그 팀이 또 3번 연속을 진다? 이거는 서로의 어떤 전력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상당히 비등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3연승 3연패가 나온다? 경기를 외적인 변수도 상당히 많이 작용했다.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이버 최강 304348님이 명승부는 아니죠. 진흙탕 싸움 쳐져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진흙탕 싸움 중에 저 말씀도 맞는데 진흙탕 싸움 중에서는 전 최고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됐죠. 왜냐면 두 팀 다 수비가 굉장히 강한 팀이고 이게 시리즈가 계속 이어지면서 선수들이 많이 지치기도 했고요. 근데 수비가 기반이 되다 보니까 공격이 조금 많이 흔들린 건 사실인데 진흙탕 싸움 그 챔피언 결정전 예전에도 막 진흙탕 싸움으로 펼쳐진 경기들이 많았었어요. 시리즈가 많았었는데 그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공격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수비적으로는 굉장히 볼거리가 많았던 시리즈였다라고 좀 포장 아닌 포장을. 그렇죠. 저득점이긴 했지만 굉장히 재밌는 시리즈였고. 그렇죠. 몰입감이 있었어. 확실히. 장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저득점을 가니까 어떤 거냐면 편차가 많이 안 나오죠. 서로 필드골 자체가 많이 안 나오다 보니까 앞서 나고도 많이 못 벌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든지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의 점수 차가 유지되고, 그게 오히려 약간 접전 느낌을 주는. 그리고 사실 이런 이제 저득점 게임이 특히 6차전, 7차전 정규리그 때 나왔으면 좀 사실 말들이 많았겠죠. 근데 서로 완전 에너지 다 쓰면서 끝까지 가는 상황에서 막판에 이렇게 나오니까 저는 오히려 그럴 수 있겠다. 진짜 처절하다. 그렇죠. 온 힘을 다 쓰고 있고는 저는 오히려 조금 더 좀 좋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6차전도 사실은 양 팀이 정말 풀로 해가지고 다 싸웠고. 그렇죠. 7차전 같은 경우도 마지막에 사실 LG가 10점 차로 이기고 있었을 때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했는데 거기서 SK가 또 다시 에너지를 불어넣으면서. 그렇죠. 쭉 쫓아가고 거기에서 이제 그 파워 작전에 의해 가지고 이제 경기가 결정이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정말 대단합니다. 네. 재밌었어요. 현민님께서 민중구 기자님 예측 감사합니다. 17년 세이커스 팬으로 우승에 너무 기쁩니다. 이동환, 민중구, 유동혁 세 분 다 포레버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와, 17년 세이커스 팬이시면 2008년부터 그렇죠. LG가 그 KT한테 4강에서 무너졌을 때 그때 좀 강할 때 그때랑 14년도에 또 챔프전에서 무너졌어요. 이거 다 보신 분이신 거예요. 진짜. 이준호님께서 48점, 46점, 105점, 17점, 18점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기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그 하드코어에 따른 어떤 그 약간 좀 달라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이준호님. 맞아요. 그 노유님께서 좋아요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챔피언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5, 6, 7차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슈가 저희가 이렇게 4개를 정했는데 이거에 구애받지 말고 하나씩 얘기를 하도록 하죠. 그러니까 LG부터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LG는 정말 전력을 극대화시켰다. 그렇죠. 저는 최고의 반전 같아요. LG의 올 시즌 챔프전 우승이. 맞죠. 아니 정확하게 예를 들어 그거죠. 딱 지금부터 1년 전 2024년 5월 19일에 다음 시즌 LG가 우승합니다. 저 미래에서 왔어요. 이렇게 했으면 아마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돌았나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맞죠. 왜냐하면 조상현 감독 부임 이후에 이 팀이 황골탈퇴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규리그 2위하고 2년 연속 4강에서 다 떨어졌었고 LG는 어쨌든 우승 경험이 없는 무관의 팀이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KCC가 너무 건재해 보였고 DB도 좋아 보였고 그러니까 이미 다른 팀들이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에서 LG가 그걸 다 뒤집고 우승한다? 사실 이거는 쉽지 않은 예상이에요. 근데 LG가 그걸 현실로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그래서 진짜 말씀하신 대로 대반전. 어떻게 보면 언더독의 반란이라고 표현을 해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익명의 치타님께서 3만 원.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자, 그 LG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정말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부터 좀 저 순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너무 그렇죠. 많은 얘기들이 있어서. 근데 결국 LG가 3승하고 나서 3패로 몰려가지고 이제 마지막 7차전을 했을 때 다들 SK의 우세를 봤음에도 변수가 하나 있었던 건 그거였었어요. SK가 이제 조인철 감독이 그 5차전을 승리를 하고 나서 얘기했던 게 6차전이었나요? 5차전이었을 거예요. 5차전을 이기고 얘기했던 게 그거였습니다. 그 원희 선수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 잡을 생각하지 말고 매 쿼터마다 잡아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실제로 그 경기 기록을 보시면 박스 스코어를 보시면 4, 5차전 때 그 8개 쿼터를 SK가 다 이깁니다. 근데 6차전을 보시면 좀 근소하긴 하지만 앞에 1, 2쿼터를 SK가 이겨요. 근데 뒤에 3, 4쿼터를 LG가 이깁니다. 여기서 약간 다른 많은 사람들이 SK가 7차전 때 유리할 것 같긴 한데 이 3, 4쿼터 때 LG가 앞섰던 게 미묘하게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변수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왜냐? 앞에 두 경기를 너무나도 크게 졌는데 LG가 심지어 6차전도 앞에 전반은 17점, 그러니까 역대 최소 전반 득점을 기록했거든요. 챔프전 기준으로. 근데 갑자기 3, 4쿼터에 확 살아나면서 지기는 했으나 후반 뒷심을 분명히 발휘했단 말이죠. 여기서 사람들이 웅성웅성합니다. SK가 유리할 것 같은데 잠실 게임이기도 하고 근데 LG가 한번 해볼만 할 것 같다. 이거는 막연한 기대감이 아니라 기록이 보여줬다. 여기서 저는 뭔가의 미묘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6차전 끝나고 나서 왠지 LG가 7차전에서 이길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그거를 누가 또 그렇게 생각을 했냐면 조상현 감독이 직접 얘기했는데 서장훈 지금 예능하는 이제 그 농구 레전드 서장훈 선수 그러니까 전 선수가 조상현 감독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3차전까지 이겼을 때 어떤 SK가 이겼고 그다음 이제 SK가 홈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SK가 확률이 높긴 하지만 LG가 6차전에서 괜찮았고 이게 시리즈 전체적으로 볼 때 3번 이기고 4번까지 이기는 게 쉽지는 않다 정말. 그래서 그쵸. LG가 한 차례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했다 그러고 그쵸. 저도 어떤 느낌이 들냐면 6차전 때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4, 5차전 때 완패를 했잖아요. 근데 6차전에는 이제 다시 뭔가를 이제 잡는 느낌. 4, 5차전에서 사실 타마요가 굉장히 못했죠. 근데 그 이유가 어떤 부분이냐면 역시 그 부분도 이제 경험의 어떤 한계점들은 있는 건데 이 선수가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1차전부터 3차전까지 너무 잘 되니까 이 선수 좀 쉽게 봤던 거예요. 그쵸. 쉽게 보면서 뭘 했냐면 외곽에서 이제 슛 던지는데 그 슛 셀렉션이 좋지가 않거든요. 근데 LG는 그런 플레이가 나오면 바로바로 이제 쑥쑥 떨어집니다. SK보다 이제 객관적 전력은 떨어지는 거죠. 쑥 떨어지는데 근데 타마요가 원래 그런 선수는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6차전부터 이제 그런 페이스를 다시 끌어올렸고 그 이후에 이제 7차전까지 가면서 이제 LG가 이제 페이스를 딱 끌어올렸는데 그걸 보면서 와 진짜 이 객관적 전력이었던 열세 부분을 어떻게 하면 메우게 되는지 그래서 그 조직력이었던 극대화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 부분을 LG가 정말 잘 보여줬다.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시리즈가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뒤집히는 거 보면서 이제 좀 또 다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그러니까 이 두 팀은 뭐 스코어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수비에 포커스를 둔 팀이라 거기에서 이제 약간 마지막에는 서로 못 뚫는 방패 같았어요. 지치기도 지치고 이제 서로의 옵션도 다 파악이 됐고,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사실은 엑스펙터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뜬금없이 터지고 예상 밖에 터지는. 그러니까 저는 사실 특히 5차전 6차전 보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허일영의 감이 너무 떨어졌다. LG는 가뜩이나 벤치가 가용 자원이 지금 많지 않은 상황에서 허일영이 이렇게 감이 다시 확 떨어져 버리면은 그러면 LG는 지금 뭐 유기상도 감이 안 좋고 양준석도 잡히고 있고 마레이도 떨어지는 상황에서 와 이거 이러면 화력이 안 나오는데라는 생각인데 허일영이 7차전에서 터지는 거 보고 진짜 이 허일영이 사실 승부를 좀 좌우하는 이제 엑스펙터였다. 진짜로. 그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7차전 시리즈를 7경기 다 봤을 때는 솔직히 이제 우승에 가장 공헌한 선수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마레이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마레이가 맞죠? 나도 마레이가 맞아요. 근데 이제 결국에 이 7차전까지 간 시리즈의 특성상 결국엔 그 한 경기 한 경기를 결정짓는 선수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게 허일영이기 때문에 허일영이 또 받을만했다. 전부전 MVP를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뭐 외국인 선수 또는 국내 선수 떠나가지고 허일영도 충분히 이제 MVP 어떤 컨텐더로서의 그 모습들을 보여줬고 그쵸. 특히 7차전의 어떤 임팩트가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쏠릴 수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이제 마레이가 만약에 받았어도 마레이 당연히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지만 허일영이 받았을 때도 이게 뭐 쏠리는 어떤 MVP는 아니고 그래 받을 수 있다 여기까지는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또 하나의 엑스팩터는 7차전 엑스팩터는 한상혁 선수. 맞아요. 이 한상혁 선수 사실 없었으면 제가 볼 때 7차전 진짜 LG가 힘들었죠. 쉽지 않았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사실 양준석 선수는 체력적인 어떤 부담감이 좀 많이 좀 있는 것 같았고 그리고 SK에서 이제 오지현을 깜짝 카드로 좀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서 뭔가 이제 살짝 밀리는 모습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NH 레벨을 확 올려주고 그리고 귀중한 득점을 해주고 한상혁 선수가 2개의 어떤 강력함을 보여줬는데 공격에서는 이제 드라이브 앤 킥해서 정인덕 선수인가요? 코너에서 3점 그 다음에 이 쿼터 막판인가요? 거기에서 이제 레이업 올려놓는 거. 그 점수는 너무 컸고요. 수비에서도 이 선수가 딱 들어가니까 에너지 레벨 자체가 뭐 양준 선수가 수비를 못한다는 게 아니고 확 올라가면서 뭔가 SK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네. 저 한상혁 그리고 허일영 특히 이제 허일영 선수는 어느 정도 이제 잘해줄 거라는 그리고 잘해왔던 선수인데 한상혁 선수는 특히 더 올 시즌은 또 부상 때문에 또 주춤했고 출전 시간도 많이 못 받았고 근데 중요한 경기 그것도 마지막 경기 때 그런 강심장 진짜 이거는 쉽지 않았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양준석 선수가 이날 너무나도 잘해줬는데 만약에 한상혁 선수가 그 벌어주는 그 시간 그게 만약에 없고 양준석 선수가 풀로 뛰었다면 결과는 장담 못해요. 맞아요. 양준석 선수가 너무나도 잘한 거는 맞지만 거의 저도 베스트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그 시간을 벌어주지 않았다면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게 사실 가장 힘든 부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한상혁은 지금 뭐 채팅창이 나오지만 이 선수는 LG 프랜차이즈 스타예요. 10년부터 10년 동안 LG에만 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이제 듣기로는 이 한상혁이라는 선수가 이 라커룸 분위기 만드는 굉장히 좀 되게 부드러운 어떤 리더로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코트에서도 이런 기여도 보여주면서 저는 이것도 되게 좀 멋있는 스토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양준석 선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얘기하자면 전 양준석 선수가 이제 LG가 졌을 때 힘을 많이 잃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6차전 끝나고 조상현 감독님이 이제 이렇게 퇴근할 때 잠깐 만나서 이제 저희 기자회견 다 끝나고 나서 잠깐 만나서 얘기했던 것도 조상현 감독님도 SK 수비에 준석이가 많이 밀려 나오는 것 같다. 맞아요. 지는 게임들 보면. 근데 실제로 양준석 선수가 현대모비스랑 4강 시리즈를 했을 때 앞에 박무빈이 있든 앞에 서명진이 있든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놀았거든요. 그들보다 2단계 레벨 위의 선수라는 걸 증명을 했는데 근데 SK를 만나고 나서 물론 잘했으나 앞에 이제 이길 땐 잘했으나 질 때 보면 계속 압박에 밀려 나와서 자기 페이스를 못 찾는다라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7차전 이제 경기 전에 임재현 수석 코치한테 물어봤을 때 양준석 선수에 대한 뭔가 해법을 좀 만드셨나 아니면 이제 최종전이니까 뭔가 하나의 뭔가가 필요할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을 때 임재현 코치랑 조상현 감독 이런 얘기를 했대요. 놀아봐. 코트 위에서 한번 편하게 놀아봐. 압박받지 말고 편하게 놀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제가 그 말을 듣고선 경기를 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양준석 선수 7차전 때는 그냥 놀았어요. 마음껏 신나게 놀았어요. 정말로. 앞에 뭐 김태훈이 막든 누가 막든 정말 신나게 놀았고 정말 신나게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슛도 좀 짧다 싶으면 바로 한상혁 선수가 나와가지고 또 어느 정도 쉬는 시간을 벌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체력이 또 충전이 된 양준석 선수가 나와서 자기 플레이를 해주고 와 저는 양준석은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많이 성장했고 가장 많이 증명을 했던 선수라고 좀 봅니다. 네, 양준석은. 형도 좋아요. 이 선수는 약간 지금 기존에 있는 탑 가드들하고 좀 궤가 달라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 선수의 패싱 능력은 제가 볼 때는 리그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는 게임을 세팅을 하면서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전실 감독이 LG 무서운 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양준석이 20초 이상을 볼을 가지고 있어도 다른 LG 선수들이 동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즉 이제 양준석을 믿는다라는 거고 그렇죠. 그만큼 이제 조상현 감독이 해놨던 이제 세팅 자체가 견고하다는 얘기인데 그 양준석이 어떤 그런 패싱 능력이 없었다면 네. LG가 그런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없었을 텐데 그렇죠. 그게 이제 허훈이나 이정현이나 이런 이제 탑급 가드들 네. 하고 뭔가 카테고리가 좀 달라요. 좀 다른 면은 분명히 있고 근데 약간 기복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이 선수가 아직도 발전할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절대적인 어떤 그 패싱 센스 또는 슈팅 이런 부분에서 능력이 있지만 수비라든가 파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보강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달라질 수도 있고 LG가 그만큼 시스템적으로 이 선수를 잘 키웠다. 그리고 위력을 극대화시켰다. 네. 저는 이렇게 좀 평가가 돼요. 맞아요. 그리고 6위상을 보면 네.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는 LG의 차세대 주장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인정. 뭐냐면 네. 이 선수의 평가를 들어보면 그 점권이라 그러잖아요. 젊은 꼰대. 점권. 근데 그 꼰대가 어떤 느낌이냐면 그 통상적으로 쓰는 이제 점권이 아니고 이 선수가 굉장히 뭐랄까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데 원칙적인 친구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고 그쵸. 훈련도 열심히 하고 네. 아버님 어머님이 또 그 대표적인 정구 선수 출신이시기 때문에 또 엄격하게 또 그렇게 스포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배운 선수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절대 어긋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해도 이 선수는 기복이 없다. 물론 이제 보면 유기상 선수가 수비에서는 기복이 없고 공격에서는 기복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경험적인 측면에서 변할 수 있는 거고 이 선수는 자기가 띄워줬다고 해서 또는 이제 뭐 떨어진다고 해서 그런 경기에 어떤 기복이 있지는 않다. 그러니까 젊은 선수가 막 보면 막 칭찬해주면 약간 좀 들뜨고 아니면 이렇게 있고 막 히어로볼 하고 이런 친구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이 선수는 제가 볼 때는 앞으로의 어떤 그 LG의 지금 조금만 더 성장을 하면 LG의 그 주춧돌 역할을 하면서 그냥 그 소나무 같은 상수 같은 어떤 선수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저는 유기 선수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동현 선배가 말씀해주신 부분에 플러스해서 말씀드리면 이 선수는 겁이 없어요. 코트 위에서 깡패예요. 뭐냐면 본인이 챔피언 결정전 시리즈 사실 4강 시리즈 때도 야투가 이제 잘 안 들어간 적도 있었거든요. 들어갈 땐 들어가고. 근데 이게 보통 다른 이제 보통의 선수들을 보면 좀 잘한다는 선수들도 보면은 본인 슈팅이 좀 안 들어가면 수비도 제대로 자기 거 못 하고 심지어 슈팅도 자기 밸런스에 못 던지고 뭔가 오픈 찬스가 나도 주춤거려요. 그 머뭇거림, 그 잠깐의 머뭇거림이 결국에는 수비가 붙게 되고 슈팅도 성공률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농구라는 스포츠인데 유기상 선수는 뭐 되게 부진했었죠. 되게 안 들어갔었잖아요. 3점슛 자체가 거의 10% 정도 됐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꽂아버려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 리듬이 있어요. 딱 잡아서 스크린 받아가지고 돌고 던져버려요.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거는 나중 문제고 일단 나는 던진다. 지금 놀랬어요. 진짜 4차전부터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선수가. 그렇죠. 똑같이 던져요. 맞아요. 그게 이 선수의 그레이드, 그러니까 평가 자체가 엄청나게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슈터는 안 되더라도 계속 던져야 된다. 이 선수가 보여줬어요. 그거를. 어떻게 던져야 되는지. 그리고 슈터들 중에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유형의 선수가 뭐냐면 앞에 빅맨이 찬스가 있다고 해서 본인 리듬에 안 올라가고 슛 하려다가 패스를 하는 선수들. 이게 좋은 찬스가 날 수도 있지만 본인 리듬에서 이 슈팅을 던져야 뭔가 조금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건데 그런 걸 잘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다 이름난 슈터들은 대부분 다 그래요. 근데 유기상 선수는 내가 던질 찬스에서 패스 안 해요. 그냥 무조건 던져요. 이러니까 이 선수는 더 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슈터의 덕목을 갖춘 선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약간 거기서 약간 냉정한 조금 평가를 덧붙이자면 전 이번 채무전 보면서 어떤 느낌 받았냐면 이번 시즌을 보면서 유기상은 정말 뛰어난 슈터. 이거는 사실 루키 시즌부터 이미 검증이 됐고 근데 이번 시즌부터 이제 스크린 받아서 컬하면서 던지는 슛이나 아니면은 거기서 드리블 한두 번 더 치면서 드리블 이후에 이 풀업이 더 빈도가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 이제 저희가 시즌 초반에 얘기했던 연세대 때 이걸 시도했다가 잘 좋지는 않았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번 채무전 유시형 보면서 어떤 느꼈냐면 그런 유형의 슈팅은 좀 길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거 하면 막 짧거나 막 이런 경우 많은데 유기상 선수는 오히려 차고 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밸런스를 아직 좀 더 맞춰야 되겠다. 본인이
단순 캐치앤슛이 아닌 그런 리듬에서 던지는 슛은 밸런스를 조금 더 이제 아마 고민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거 찾으면은 LG의 진짜 약간 진짜 1옵션 같은 슈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너무 잘하는 선수입니다. 맞아요. 네. 허일영 선수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플레이오프나 단기전에서는 무조건 던져야 된다. 네,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일단 던져야 뭘 한다. 근데 그걸 유희상 선수가 했습니다. 그래서 뭐 허일영 선수도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우승 디프를 갔었는데 그때 이제 술을 마시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저 두 선수한테 할 얘기가 없다. 진짜 잘한다. 조상현 감독 잔소리 그만해라. 피곤한 스타일이다. 근데 사실 실제로 그 조상현 감독은 유기상 양준석 선수한테 그렇게 막 잔소리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정인덕 선수까지는 알아서 잘하니까. 알아서 잘하니까. 맞아요. 좀 쉬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대요. 들어보니까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슈퍼챗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잠깐. 별님이 10만 원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기사 창원시장 가자. 다음 지방선거 나가셔야 된다. 시장 가서 맛있는 거 사주겠다는 얘기 아닐까요? 농담입니다. 창원에 있는 시장. 농담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이어가면은 슈퍼챗 조금 한번 다루고 익명의 치타님이 또 3만 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현미님이 김상현 선수 막판에 넘어지는 거 리버풀의 제라드가 보이더라고요. 세월의 무게는 어쩔 수 없는. 그 엄청 중요한 시점에서 미끄러지면서 턴오버 있고 그게 마레이의 득점으로 이어졌죠. 그래서 이제 LG 관계자들이 우스갯소리로 조상현 감독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7차전 우승의 동력은 SK의 마핀보이였다. 그게 진짜 컸다. 네, 컸다. 뭐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사실 아까 요 채팅창에 나왔는데 그 상황 때 SK가 공격력을 한 4번 땄나요? 맞아요. 5번을 따면서 4번 땄어요. 야, 이거 진짜 SK가 잡는구나. 그렇게까지 가서 저 진짜 그 생각 들었는데 그 득점 하나가 거기 찬물을 그냥 확. SK 그 추격세. 맞아요. 석반장님이 우승 직후 오열했습니다. 다이노스 우승 때도 안 울었는데 민중구 너란 남자. 이제 이기니까 다 용서해 주시는 거죠. 여러 의미가 담긴. 우리 세바라기님들의 넓은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최효진님이 다음 시 LG 상무에서 복무 중인 양원석과 윤원상의 복귀로 더 두터워지는데 세 기자님은 향후 LG의 전력 예측 어떻게 예상합니까? 세바라기 한 사람으로서 질문드립니다. 저 하나만 얘기할까요? 저 LG가 앞으로 5년 안에 최소 2번은 우승 더 할 것 같아요. 2번. 와우. 저는 그런 느낌이에요. 2번. 진짜. 그러면은 저는 하나 더 보탤게요. 3번. 따라하지 말고요. 따라하지 말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LG 선수들 주축으로 우승한 게 최고 저점에서 우승한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최고 저점에서 우승한 거죠. 지금 이 선수들의 기량이 전 최고 저점에 있다고 봐요. 최저점에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점프를 한다는 거 뜻이겠죠. 그러면 그들은 뭐냐? 앞으로 더 우승 반지를 획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이게 보면 LG 팬분들 민중구 묻었다. 그래, 네가 다 해. 내 얘기 필요 없어. 우승 못해요, LG. 민중구를 외쳐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KCC가 우승을 할 때는 KCC 우승할 때는 좀 많이 위험했어요. 사실 여러 가지 우여곡절도 많았고. 근데 그 선수들이 주축 선수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좀 더 이제 분발을 해서 비시즌 훈련을 철저히 하고 거기에 따라서 뭔가를 했으면 제가 보는데 KCC가 올 시즌도 강력한 우승 후보예요. 후보인데 사실 그렇게 못했죠. 그 선수들 내구성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코트 밖에서의 어떤 훈련 태도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KCC는 저렇게 되면 쉽지는 않겠다. 왜냐하면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공고하지 않고 사실 전찬진 감독의 어떤 그 지도력 그리고 선수들의 어떤 그 재능의 합으로 우승을 한 거니까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 근데 LG는 지금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데 이 갖춰져 있는 게 파이널의 어떤 경험까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양홍석과 윤원상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 앞으로 그 내부적으로 처절한 어떤 경쟁이 더 세질 거다.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아마 두경민이나 전성현은 전력 외가 될 가능성이 좀 더 높습니다. 두경민은 아마 전력 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전성현도 지금 보면 어떤 명확한 어떤 반등이 없으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선수가 없다고 하더라도
양홍석 선수가 들어온다. 이 선수도 굉장히 열심히 한 선수. 윤원상 그렇죠. 말할 것도 없고 그렇게 되면 LG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백업진이 좋아진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이 옵션을 지금 몰로 대신에 어떤 선수를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 네. 그러면 몰로도 좋았지만 이 선수가 들어왔을 때는 좀 더 좋아질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라커룸의 어떤 이슈 같은 경우에도 이 팀은 위험성이 다른 팀에 비해서 그다지 많지 않다. 조상현 감독은 계속 이대로 가지고 갈 것이다. 우승의 어떤 경험치가 있다. 이걸 보면 제가 볼 때는 한 내년에는 강력한 우승 후보고요. 이 팀이. 이게 계속 쭉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도 KCC 우승과 비교해서 가장 좋은 점은 LG가 좀 다른 점. 팀 문화와 시스템이 구축된 우승이다. 네네. 그러니까 지속성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이 앞으로 전망을 밝게 하고 이제 단순히 약간 농구적인 얘기를 하면 양홍석이나 윤원상이 왔을 때 이 선수들 몸 상태는 봐야 됩니다. 근데 지금 LG가 이미 우승할 로스터를 기반으로 양홍석, 윤원상이 합류하기 때문에 이 선수들에게 무리를 시킬 필요도 없고 뭔가 이제 무리 안 시키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다음 시즌에 만들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양홍석이 정상적으로 잘 안착을 하면은 양홍석 타마요 이 포워드 라인의 이 사이즈나 이 힘이 저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거죠. 만약에 KCC랑 챔프전에서 KCC가 다음 시즌 폼이 좋아요. 붙었어요. 근데 양홍석 타마요가 정상적이라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충분히. 그래서 저는 LG가 다음 시즌 뭐 지금 FA 시장 이제 열렸고 봐야겠습니다만 이미 경쟁력이 굉장히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경쟁팀을 봐야 되잖아요. 그쵸? 저는 내년에 소노가 반등할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소노가 그래서 이정현이나 캔바오를 중심으로 뭔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6강 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KCC는 제가 볼 때는 반등은 되겠지만 그게 좀 불안전 요소로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지금 삼성은 뭐 여전히 쉽지 않고 KT 같은 경우가 좀 저는 강력한 좀 다크호스라고 보는데 거기는 외국인 선수 1옵션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허운 선수가 있다는 가정하에. 그렇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는 약간 좀 해체될 그런 느낌이고. 그 다음에 SK도 지금 3명 중에 다는 못 잡거든요. 그렇죠. 다는 못 잡기 때문에 SK도 전력 자체가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어떤 팀들의 어떤 전력 자체도 좀 떨어지는 부분들도 지금 상태에서는 호재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장희님이 한 시즌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많이 보고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더 감사드립니다, 진짜로. 혹시 제가 아는 한장희님 맞나요? 제가 아는 분 스포츠 캐스터 하시는 분 계신데 그러십니까? 아닐 수도 있고, 혹시나 맞으시면 여기다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재훈님이 5만 원 고맙습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하늘의 준 우승이라고 생각한다고 또 아까 그 턴오버 얘기 해주셨고 찐스님 잠깐만요. 하늘이 준 우승은 맞는데 모든 이제 우승하는 팀들이 다 그런 우승의 어떤 기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운을 만드는 거는 그 팀의 노력, 선수단의 노력, 코칭 스태프의 노력, 그 프런트의 노력이 함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LG가 우승을 한 거예요. 유명한 영화 타이타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행운도 준비된 사람이 얻을 수 있다. 정확합니다. 와. 그게 챔프전 전방은 이상하게 되면 대단한데. 자기 말고 자기가 취했어 지금. 좀 고급졌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서 재훈님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플러스하면 딱 그렇다. 그래요. 뭐 정말 그래서 우승 축하드려요, 진짜 세바라기님들. 너무 고생하셨을 거 아니야. 그 28년의 한인데.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슈퍼챗 찐스이님 제가 아까 그분이시구나. 찐스님 와이프고 작년에 그 한가인 씨까지 데리고 갔었던 그 한가인 씨가 잠실체육관에 LG 응원하러 오셔서 화제가 됐었죠. 진심 민 기자님 진짜 직관 가서 기자님 자리 유심히 체크아웃 해놨어요. 하지만 이겼으니 봐드릴게요. 이르농구 광팬입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많이 부탁드려요. 이르농구 화이팅. LG 내년도 화이팅. 이렇게 또 해주셨습니다. 찐수투님께서는 만약에 민규 기자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와서 때려도 됩니다. 진짜
위기의 몰림의 티셔츠를 드는 민중구입니다. 그 별님이 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기상아 차원시장 가자 하셨는데 유기상 선수는 제가 볼 때는 LG 차세대 에이스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죠. 자 에로동님이 6차전에서 지고도 쫄지 않는 이유 대중구 당신만 믿었습니다. 네. 대박입니다. 자 노은유님이 저는 리버스 수입 확률 1%도 안 믿음. 민중구 기자 리버스바 절대 토템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LG 우승의 1%는 리버스박과 민중구에 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에로동님 내년에 우승 못하겠는데 중구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LG가 시스템의 힘으로 극복할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준호님이 공교롭게도 절친한 박정 감독님과 조상현 감독님 우승하셨네요. 이제는 76 빠른 77 시대. 또 농구 기자계 마이클 조던. 근데 저분들과 저를 비교하시면 안 돼요. 저분들은 초보. 초보고요. 초보 감독님. 저는 24년 차입니다. 자 그리고 자 창원 판다 박정현님이 민중구 기자님 역시 새바라기였어. 어둠의 새바라기죠. 어둠의 새바라기. 그리고 약간 좀 새바라기의 어떤 금쪽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자 최기현님이 디펜딩 LG 디펜딩 챔피언 LG 다음 시즌 강력한 우승 후보인 거 동의합니다. 다만 EAS에 병행하는 게 강력한 변수라고 인정입니다. 저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최기현님이 정확하게 보셨어요. 그런 변수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LG 관계자랑 이 EAS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 일단은 다행스러운 건 LG가 그쪽 근처에 김해공항이 있어서 이제 이동하기는 좀 나쁘지 않다. 요거. 그리고 LG 구단은 뭐 어쨌든 이게 터프한 스케줄이긴 하지만 굉장히 반기고 있어요. 또 LG라는 이 기업이 또 이 필리핀이나 이쪽에 또 워낙 잘 이제 또 뿌리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승 효과. EAS에도 되게 좀 호재가 아닐까. LG EAS 진출을. 그리고 LG가 지금 이제 전사적으로 타마요 있죠. 이 선수를 필리핀의 그 백색 가전 광고로 쓰려고 생각 중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죠. 활용을 하는 거죠. LG가 원래 마케팅 잘 못하는 걸로 유명한데. 그러니까 이번엔 대박이네요. 근데 뭐 창원 사실 농구도시를 만들었죠. 이번에 이렇게 잘했죠. 그리고 그 타마요가 사실 필리핀에서는 뭐 어쩐 대표팀이라고 그러면 위상이 엄청 높으니까. 그렇죠. 완전 농구 그렇게 도시 나라니까요. 타마요가 식기세척기 광고하면서 여러분 설거지 하지 마요. 자, 전자레인지 광고하면서 치킨 마요. 치킨 마요. 덩크 부부님 거 빨리 읽어야 돼요. 덩크 부부님 창원 세발에게 잠실 침공 선수들 능력으로 잠실 도서관 만들었습니다. 세 기자님 모두 이번 시즌 감사했습니다. 저 덩크 부부님의 영상은 저도 자주 봐요. 맞아요. 진짜 좋아요. 저도 팬 중에 한 명이에요. 저 1차전 때 뵀어요. 그러셨구나. 저도 뵀습니다. 한번 3차전 때인가? 너무 반갑게 인사드렸어요. 고맙습니다. 근데 너무 멋진 분들인 것 같아요. 그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 FA 얘기를 다 해드릴 테니까. 다 할 겁니다. 28년 만에 지금 LG가 우승을 했기 때문에 LG 얘기 좀 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FA 얘기 다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진짜 많아요. 오늘 11시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 11시 28분까지 할 겁니다. 28년 만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병규님이 이동환 기자님, 유동 기자 아직 그 담지 마요 하셨습니다. 너무 좋아요. 자 유현승님이 6차전 한국관에서 나오는 민중구는 뒤통수 때리고 싶었는데 7차전 끝나고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 창원체육관 옆에 그 식당이죠. 요담인데 그 LG 우승 배너 잠실에서 그 로고 창원체육관 모양 들어간 거 아세요? 독수리 밑에? 몰랐어요. 우승하고 딱 배너 착 내렸잖아요. 창원체육관이 들어. 그래서 나는 솔직히 좀 감동받았어요. LG가 이 창원이라는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약간 그 로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너무 느껴져서 저는 솔직히 그 전에 사례가 있었나 저는 못 봤거든요. 저는 너무 좋더라고. 진짜 LG 그 아이디어 낸 최고예요, 진짜. 그리고 선수들이 다 지금 창원에 거주를 하고 있고, 그 창원에 또 보는 눈들이 많기 때문에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렇죠. 자 그리고 최기현님이 가장 억울한 게 2등하고 EAS에 가는 거 보라. 준우승하고 EAS에. 그리고 최기현님, 민 기자님 롯데 상승세 말씀 한마디 해주세요. 우승. 그리고 저기 그 EASL이 또 창원에서 열리니까 또 많이 가셔가지고 응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EASL 경기도 보면 굉장히 수준이 높고, 그렇죠. 굉장히 깔끔하고 좋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레노홍님, 고생하셨습니다. 세 분 커피 한 잔씩 드세요. 혹시
레농님 또 아는 분 아니에요? 맞아요. 그 사진 찍으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 지내시죠? 네. 자, 그래서 LG 이렇게 되고, 자, LG의 1옵션은 조상현 감독이죠. 그렇죠. 그리고 조상현 감독이 인터뷰에서 얘기했죠. 제가 그랬잖아요. 찡찡이 감독이라고. 저는 그 팩트만 얘기를 합니다. 사람을 뭐 디스를 하더라도 팩트에 기반한 걸 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 수 없어요. 자기가 찡찡거린다. 피곤한 스타일이었을 거다. 주변이 도와줘서 우승을 했다. 근데 어쨌든 LG 1옵션은 조상현 감독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조상현 감독이 강력한 수비 강조 원칙 중심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 그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을 같이 갈게요. 뭐 조상현 감독 얘기는 우리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정말 찬양할 수 있는 것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조상현 감독 이 수비 농구가 실제적으로 LG 우승이었던 그 틀을 만든 건물로 치면 기둥 세운 거잖아요. 그렇죠. 석가래를 세운 거고. 그렇죠. 근데 여기에 이제 처음에 계획은 그거였었죠. 그러니까 두경민 선수와 전성현 선수가 오면서 일단 정규리그에는 우리가 이대로 가서 6강 갈 자신이 있다. 대신에 두경민, 전성현 선수가 와서 단기전 와서 임팩트를 보여주면 우리가 우승 도전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두경민 선수는 지금 언해피인 상태고 지금 LG 구단에서는 공식적이진 않지만 거의 반공식적으로 이제 웨이버를 할 거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두경민 선수는 지금 아웃 같아요. 아웃 같으냐 아웃인 것 같아요. 아웃이고. 근데 거기에 도대체 무슨 얘기가 있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주변에서 좀 많이 들은 얘기인데 두경민 선수를 쓰기 위해서 4강전 직전에 연습 경기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훈련을 했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두경민 선수의 어떤 컨디션이 조상현 감독이 보기에는 100% 올라오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부분 여기에서 조금 더 해야 된다라고 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두경민 선수가 반발을 했죠. 반발을 하면서 거기에서 의견 차이가 있었었고 거기에서 이제 나왔던 어떤 말들이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 상태에서 이제 두경민 선수와 조상현 감독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강 비슷하게 건넜고 프런트가 당연히 중재를 했겠죠. 중재를 했는데 거기에서 중재가 되지 않아서 두경민 선수는 이제 숙소에서 이탈한 걸로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 LG하고의 어떤 그 뭐 협상 여지는 지금 남아 있는데 전성현 선수도 이제 몸 상태를 제대로 끌어오지 못했고 이제 테스트를 한 차례 하려고 그랬는데 전성현 선수가 아파서 테스트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얘기 혹시 들으셨나요? 이거는 주변 쪽 얘기인데 그래서 전성현 선수도 그래서 이제 좀 뭐랄까 즉시 전력감에서는 이제 제외가 된 그런 상태이고 그래서 이 LG 측에서는 지금 전성현 선수를 다음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동행을 만약에 못한다고 판단을 하면 어차피 전력 외였으니까요. 그 플레이오프 포스트 시즌 내내 뭐 팀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거고요. 그렇죠. 뭐 트레이드가 되겠죠. 그런 방식이라면.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경민, 전성현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오지 못했던 이유. 두경민 선수는 뭐 많이 얘기가 됐었고 전성현 선수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나오지 못했던 어떤 이면의 이유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일단 슈퍼챗 쫙 남기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러동님이 야구 때도 로고 들어갔다. LG 구장 로고. 우승의 진심인 기업 LG. 자 그리고 상현상 세이커스 사랑님이 5차전 때 민주 기자님한테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사랑합니다. 저 봤습니다. 봤어요? 봤어요? 저희 기자석에 있는데 잠실체육관이 가깝잖아요. 그 관중석이랑. 기자님, 기자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냐고. 굉장히 그러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됐어요. 이제 그만해요. 아니 늘어났어요 옷이. 그리고 열심히 일하러 가시는구나. 열심히 일하시고 끝나고 또 보시면 저희가 LG 얘기는 계속 하니까.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에러동님이 또 이 전성현 두경민에 대한 또 이제 냉정한 또 한 말씀 또 해주셨고요. 별님 사랑합니다. 별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LG 1옵션 조상현 감독 고생 많으셨어요. 진짜 고생 많았어요. 감독님의 맞아요. 그 똥꼬집을 응원하고 존중하고 사랑합니다. 그 똥꼬집이 사실은 뭐 똥꼬집이라는 표현을 했었지만 별님 말씀은 그거죠. 이런 원칙 그리고 그렇죠. 팀 칼라를 세우는 어떤 과정 그런 어떤 지난한 인내와 노력을 리스펙한다. 정말 좋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저도 100% 동감합니다. 네. 자, 그리고 남명진 님이 대표팀 구성도 궁금합니다. 우승했다고 LG에서 뽑을까요? 솔직히 팀으로서 강은지 개개인 실력은 많이 모자라다고 보는데 이렇게 또 의견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대표팀 리빌딩 과정이 있잖아요. 물론 아시아컵이긴 한데 이번 대표팀이 근데 양준석 6이상이면 로스터는 뽑힐만 한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저도요. 충분히. 양준석은 한번 이제 대표팀에서도 테스트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근데 대표팀은 뭐 아직 대표팀이 그러니까 아직 뭐 로스터가 확정이 안 됐는데 이런저런 소문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세대 교체가 뭐 협회나 안준호 감독이 원해서 세대 교체한 게 아니잖아요. 네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고 기사로도 이미 썼는데 강제 세대 교체였죠. 강제. 반강제도 아니고 강제 세대 교체였는데. 그 세대 교체 틀을 또 뭔가 틀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아서 이거는 저희가 조금씩 남명진님께서 주신 이 슈퍼챗에 대한 답을 저희가 조금 더 취재해서 보강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현 시점에서는 지금 좀 더 강한 선수들로 가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허훈 얘기, 뭐 최준영 얘기 막 나오고 있고 안준호 감독은 이번에 그 아시안컵이죠. 아시아컵. 아시아컵 같은 경우에는 성적을 좀 내야 되고 이제 자기도 이제 임기가 어느 그때까지죠.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적을 좀 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좀 기량이 좀 자신들이 판단할 때 기량이 좀 높은 선수들로 갔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근데 그게 좋은 쪽으로 갈지 나쁜 쪽으로 갈지는 모르죠. 그렇습니다. 국내에서 신성경기 한 4번 하지 않나요? 네, 4번. 네, 4번 맞습니다. 일본, 카타르와 4번씩 4번 하겠네요. 로스터가 어느 정도 나올 텐데.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조상현 감독의 그런 철학 때문에 저는 이런 철학 때문에 그런 철학을 지금 LG에서는 강력하게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5년간 2회 우승이 가능하다. 그동안 28년 동안 못했던 우승을 아마 몰아할 가능성도 있다. 와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 요 정도로 할까요? 허일영 선수 좀 얘기를 해야죠. 제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허일영이 사실 시리즈를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 같고 허일영 선수가 뭐 인터뷰에서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이 선수도 워낙 고참에다가 또 자기 주관이 뚜렷한 스타일이라, 그러니까 시즌 중에도 이 조상현 감독과 여러 가지 의견도 얘기하면서 또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건전한 약간 충돌? 막 이런 것도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허일영 선수가 그냥 솔직하게 서운함을 토로한 적도 있었고, 제가 정규리그 때 인터뷰 들어갔을 때는 그런 적도 있었는데, 뭐 결과가 뭐 충분히 너무 좋다 보니까 뭐 굉장히 잘 또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허일영 선수가 지금 나이가 이제 40이죠, 한국 나이로. 그렇죠. 85년생. 근데 40이면 사실 뭐 그렇게 얼마 먹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베테랑이죠. 베테랑인데 그쵸. 저는 지금 허일영 선수 같은 그런 태도를 리스펙해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도 불만 많았다. 자기도 불만 많았다. 근데 그 불만을 예를 들어서 팀워크를 해치는 데는 쓰지 않아요. 그쵸. 그 조상현 감독은 어떤 불만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감독이 힘들어하면 팀 분위기는 내가 할 테니까 감독님 전략 전술에 집중하세요. 이게 뭐냐면 저도 팀 고쳐놓으면서 도와줄 테니까 감독님 일단 역할. 왜냐면 조상현 감독이 막 거기에 신경 쓰면 여기도 신경 머리가 이제 터질 것 같으니까 그렇죠. 덜어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자기 개인적인 어떤 불만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건 모든 선수들이 다 그래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푸느냐의 방식인데 그러면서 정규리그 때는 이렇게 왔다가 플레이오프 딱 되니까 이제는 집중해야 돼. 내 개인적 불만 필요 없어. 끝나고 하자. 팀에 집중했죠. 끝나고 하자. 그리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떳떳한 거야.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이렇게 됐어요. 차라리 이게 어떻게 보면 훨씬 더 건전하고 조상현 감독과 허일영 선수의 어떤 그런 끈끈함이 있고 이 두 양측이 어떤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혜롭게 다 풀 수 있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되게 기본에 충실한
선수였다고 보고 리더였다고 봅니다. 그 락커룸 리더죠. 모든 일이 있을 때 프로 한 시즌을 치르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는 단체 활동에서 불협화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아 당연하죠. 네. 네. 어떻게든 서로 기분이 좋고 서로 사이가 좋을 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 다 경쟁이고 뭔가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틀어질 수도 있고 불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풀고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나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단체 생활이 원래 그래요. 근데 허일 형은 되게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했던 게 일단 끝나고 하자. 네, 일단 내가 내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서 끝나고 얘기하자. 근데 그게 해피엔딩이니까 해피엔딩이어도 결국 해결할 건 해결해야겠죠. 그럼에도 끝나고 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 정말 올바른 사람이구나라는 올바른 리더구나. 저는 그게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뭐 두겸민 선수도 그렇게 되고 전성현 선수도 그렇게 되면 이제 라커룸 분위기가 좀 흔들릴 수 있는데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허일영이라든가 한상현 이런 선수들이 잘 잡아준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게 유관력이 아닌가. KBL 역사상 최초로 세 개의 다른 팀에서 다 우승. 이거는 진짜 쉽지 않거든요. 자기 몫을 한 거거든요. 그 세 개 팀에서 그냥 경기 안 뛰는 선수를 얹혀간 것도 아니고 다 제 역할을 하고 핵심이었기 때문에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습니다.